이번 순서는 월드 와이드 레슬링 혹은 레슬링 월드 와이드 WWW입니다. WWW. 시간이 8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8분 안에 끝냅시다. 오카다 카즈치카의 오퍼설이 떴습니다. 신일본의 오카다 카즈치카라는 선수죠? 말 그대로 마스코트.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마스코트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신일본의 얼굴. 그러니까 그 WWE 로만 레인즈였으면 이제 신일본의 이제 오카다 카즈치카. 근데 그건 너무 오카다에 대한 모욕이다. 그래요? 정반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WWE에 존 시나가 있었다면. 일본에는 오카다 카즈치카, 타나하시 히로시가 있는데 존 시나 포지션에 가까운 건 타나하시 히로시고요. 네. 그 머리 긴 가면라이더 나온 아저씨요. 가끔씩. 진짜로 가면라이더 덕후 아저씨. 아무튼 그리고 또 다른 존재가 오카다 카즈치카는 아무래도 카오스 소속이가 나카무라 신스케랑 느낌이 같아요. 나카무라 신스케의 후배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리고 오카다 카즈치카가 WWE 오퍼가 뜰 거라는, 그러니까 레이더망에 이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루머상으로. 그 메인 이벤터가 되는 거군요. 아예 오퍼설이 들어왔던 거죠. 오퍼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와라. WWE 영입설이 온 거죠. 근데 그 전에 나이토 테츠야도. 근데 나이토 테츠야 실제로 그 피셜로 떴죠. 근데 나이토 테츠야가 거부했다고 하면서 부시로드 측이 더 많이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나이토 테츠야 거부하면서. 예. 근데 그래서 결국 나이토를 대신해서 뽑을 인원이 몇 명일까 그 후보군이 정해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카다, 타나하시 히로시는 2명 당연히 있고 그 카오스의 이시도 지금 물망인데 이시는 좀 약간 이레귤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시는 너무 이시는 좀 빅맨 스타일이라서 WWE가 좀 사갈 것 같긴 한데 문제 이시가 적응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얘기로는, 그러니까 루머로는 그 명단에 케니 오메가나 이런 애들도, 영복스 이런 애들도 얘기는 받았을 거다라는 루머가 돌긴 돌았는데 걔는 안 받았나 보죠. 일단은 케니하고 영복스는 안 받았나 봐요. 왜냐면 게다가 케니는 좀 복잡한 게, 케니는 솔직히 신일본 소속이라고 하는 게는 뭐하고 DDT 소속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DDT 소속의 사실상 반자영업 레슬러기 때문에 WWE가 원하면 케니는 일회성으로도 데려올 수는 있는데 그러기엔 또 부시로드하고 DDT 쪽이 또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케니는 이미 충분히 뭐 예능인 혹은 뭐 이제 니코니코 스트리머, 게임 스트리머, 뭐 예능인 혹은 프로레슬러 이런 걸로 다 일본 내에서도 잘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데려가서 업업다운 그 게스트를 시킬 건덕지는 없죠. 케니는 케니 본인 자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WWE에서 데려오는 게 오히려 낭비일걸요? 오히려 케니도 마이너스고 WWE도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냥 차라리 가끔씩 게스트로 불러주면 모를까. 그러니까 거의 오카다 카즈치카라는 선수가 이제 WWE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스타덤의 카이리하고 시라이를 동시에 사온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남성 디비전. 왜냐면 너무 로우가 노답이니까. 스맥은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 스맥은 괜찮아요. 왜? 스맥도 노답인데. 살짝 이제 근데 노답기가 스맥은 생겼어. 노답기가 있긴 한데 그래도 다행인 게 왜냐면 솔직히 WWE가 왜 솔직히 오카다나 누구지? 타나시를 왜 데려오려고 하냐면 이미 벌써 신일본에 2명을 영입해서 재미를 쏘소리 봤기 때문에. 신스케랑 AJ. 맞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넣어서 이제 로우나 혹은 NXT에도 보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부시로드예요. 부시로드가 뭐예요? 신일본의 그 주관사. 신일본의 자회사. 아니죠. 신일본 이제 먹었죠. 부시로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일본의 모회사죠. 모회사. 이제 이노키가 이제 경영의 손을 다 떼버렸으니까. IGF가 손을 뗐으니까. 모회사. 그러니까 부시로드가 우리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신일본은 반대로 뭐냐면 우는 소리예요. 신일본은 지금 인원이 많아. 써먹을 수 있는 인재가 많은데 우는 소리 하는 거고 WWE는 지금 노답이 돼서 어떻게든 신일본을 데려가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옛날에는 신일본이 너무 경쟁력이 없어서 이노키즘 때문에 WWE, WCW 등은 TNA 등을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뭐 거쳐가는 관문처럼 생각했죠. 말 그대로 미국으로 커트 앵글 데려오기도 하고 브록 레스너 데려오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랬던 신일본이 드디어 상황이 역전됐어요. 이제 엄청 거금 주던지 조건 좋게 제시하는 건 우리는 오히려 안 보낼 거야. 우리는 부르는 대로 얘기할 거니까 너는 그만큼의 돈 내. 우리는 안 보내 그럼.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부시로드는 또 보내도 잃을 게 없어요. 왜? 솔직히 부시로드라는 회사가 프로레슬링 프로모팅도 하지만 얘네들이 돈 벌어먹는 건 트레이딩 카드 게임, 매직 더 게더링 이런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솔직히 프로레슬링을 약간 부업처럼 하는 놈들이라서 덥더비처럼 목숨이 자기네들이 프로레슬링 쇼가 망하면 목숨이 날아가 이런 놈들도 아니에요. 거기서 몇 명은 뺍시다. 제비의 우주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제비어 우즈는 그래 제비어 우즈는 그 WWE의 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사업에 드디어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근데 제비어 우즈는 혼자 읽어내는 거잖아요. WWE 잘 안 도와주지 않았나? 그래. 아니, 그래도 몇 명 선수들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스테파니 사장님이 드디어 관심을 가져줬으니 약간 좀 희망을 보이겠군요. 네. 뭐 시리얼 사업이요? 업다운다운이라고 게임 그 프로가 있어요. WWE 게임 운영하는. 스트리머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거기에 세스 롤린스도 나오고 뭐 고정 멤버 뭐 샤샤도 나오고. 세스 겜덕들 우리 AJ 우리 겜덕들 야 AJ는 거의 직원처럼 부려먹던데 제비어 우주가? 아니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그거 AJ가 단독으로 한 5분인가 찍은 코너가 영상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뭐 고전 게임을 우리나라의 고전 게임을 찾아서 같은 그런 코너를 AJ 전담으로 있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뭐 AJ가 게임 사러 가는 길, AJ가 게임하는 영상, 뭐 AJ가 뭐 피규어 보고 되게 놀라는 영상, 누크게로스 카렌더슨 데리고 막 같이 막 해변가 가지고 게임하는 영상 이런 거 다 보여줘. 제비어 우즈가 게임 스트리밍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드디어 AJ가 같이 동업자로 낀 느낌. 역시 우리 덕후들. 들린 얘기는 사샤도 낄 거라는 얘기 있던데. 사샤도 코너 하나 만든다는 얘기 있던데. 야, 이 덕후들, 야. 역시 여기 이제 론다까지 끼면 이제 완전체다. 세상이 망해도 게임덕들은 살아남아. 내가 보기에는 론다 로우지도 아마 나오고 싶어 할걸요? 론다 로우지 심각하게 게임덕인데?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네. 오카다 카즈치카? 네. 넘어올까요? WWE로? 레이메이커! 안 넘어올 것 같아요. 안 넘어올 것 같아. 안 넘어오지. 부시로드가 얘를 진짜 메인으로 밀어주는데. 아니 그리고 이미 나이토 테치한테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나 여기서 오퍼가 왔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난 거절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신스케가 특이한 거예요. 하세요. 신스케가 특이한 거지. 일본 쪽 레슬러들이 WWE 가서 재미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카이리하고 신스케나 아스카를 빼면 재미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신일본이나 전일본 측은 잘 안 넘어갈 거예요. 노아 측이든. 알겠습니다. 메인 이벤트가 뭐가 될 거냐. 케니 대 윌이냐 오카다 대 브라이언이냐. 근데 결국에는 오카다 대 브라이언이 메인 이벤트가 됐고. 네. 근데 과연 이 경기를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미 케니 대 윌의 경기는 끝이 났으니까 케니 대 윌의 경기에서 윌이 이제 챔피언을 가져감으로써 신일본한테 약간 이 접시추가 기울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메인 이벤트였던 경기에서 브라이언이 이김으로써 레벨락이 제대로 먹혔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시 이 균형추는 AEW에 좀 더 우위가 있는 채로 끝날 수 있었다. 만약에 이 경기가 오카다의 경기로 끝났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AEW가 약간 위기가 왔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쵸. 신일본의 대장이 이겼고 AEW의 대장은 졌으니까. 그리고 AEW 페이퍼였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IWGP US가 AEW가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신일본이 가져갔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드림 매치의 결과가 만약에 신일본으로 이겼다? 그러면 접시추는 동등해지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AEW에는 약간의 위기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살짝 지나가 얘기했지만 AEW는 또 경기 전까지도 문제가 냈었어요. 애덤 콜이 갑자기 감기 몸살 이후 톰 롤러와의 그 제로와 경기가 취소가 돼버렸었거든요. 리저브로 대체가 됐거든요. 다른 선수로. 그것까지 그럼 엮여가지고 AEW의 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애덤 이해가 잘 콜마저 안 몸살을 되지. 이유로 갑자기 당연하지. 불참해버렸으니까 애덤 콜마저도.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애덤 콜은 논외로 치고 싶어 지금. 그래도. 애덤 콜은 논외로 치고 어쨌든 메인 이벤트 두 개를 그러니까 신일본이 이기는 걸로 해놓고 이 모든 포비든 도어를 끝내버린다? 그러면 거의 기세가 그렇게 넘어간 꼴이 되었을 것이다. 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신일본이 다 가져가게 되는 꼴이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제 뭐 한 경기는 신일본이 가져가고 한 경기는 AEW가 가져갔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AEW 쪽으로 좀 기울게 하려고 했던 그런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62대 38의 얘기가 나온 게 그거구나.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오카다랑 브라이언 경기로 조금 더 돌아가 보면은 변주를 줬다 그랬잖아요. 이 포비든 도어 전체적으로. 네. 뭔 뜻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작년 포비든 도어를 생각하면요. 신일본의 대장, 즉 존 목스리 대 타나하시 경기했을 때는 타나하시가 이겼죠. 그리고 그때 AW 쪽에서는 작년에 그때 누구였지? 그때 행맨이었죠. 아니 그때 목소리였구나. 본인이 아까 목슬리라고 얘기해놓고서 아니 목소리 대 타나하시가 마지막 경기였죠. 그리고 나서 그 전년도 AW 쪽에서 하나는 이겼던 게 목슬리 대 타나하시 AW 챔피언전을 목슬리가 이겼고 제이하고 오카다, 애덤 페이지, 애덤 콜이 있었던 신일본의 IWGP를 제이가 이기면서 그때는 신일본의 벨트를 그대로 AW가 AW 벨트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 끝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일본 벨트에서 물론 이제 신일본이 이긴 건 맞는데 원래 타이틀 홀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IWGP 월드 챔피언에서 타이틀 홀더는 제이였어요. 제이가 그냥 타이틀을 방어한 거였고 그 이후에 있었던 AW 월드 챔피언 잠정 챔피언 때도 그때는 펑크 부상으로 그때 목슬리가 챔피언이었으니까 목슬리가 벨트를 가졌다가 펑크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목슬리가 가져온 꼴이 되니까 사실상 엄밀하면 목슬리가 벨트 지킨 꼴이 돼요. 그 당시 작년 포빈도 전 상황 때 목슬리가 벨트를 가졌다가 펑크가 이제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잠깐 잠정 챔피언 하고 있었잖아요. 토너먼트를. 그렇게 해서 목슬리가 일단은 이겼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펑크가 나타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목슬리가 전 챔피언이고 이게 펑크 챔피언이었고 다시 잠정 챔피언 목슬리였으니까 이게 핑퐁은 됐다고요. 행맨 있었구나. 목슬리, 행맨, CM, 다시 목슬리. 그래서 어쨌든 AW 로스터에서 벨트를 가져왔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약간 균형이 맞았는데 이번에는 케니가 갖고 있었던 AW가 뺏어가고 있었던 벨트를 신일본이 되찾아온 걸로 왔고 오카다가 대장인 신일본을 상대로 AW의 브라이언 다니엘슨이 드림 매치를 벌여가지고 메인 이벤트를 승리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는 계속 그냥 AW의 리더는 AW가 이기고 AW 매치는 AW 리더가 이기고 신일본의 리더는 신일본이 이기고 했던 건 약간 정반대로 약간 흘러간 거죠. 좀 클리셰가 좀 뒤집혔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작년에는 그냥 신일본이 메인인 경기는 신일본이 그냥 가져가고 AW가 메인 경기에 AW 가져가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마지막 메인 이벤트 오면 신일본의 오카다가 메인이긴 했거든요. 오카다가 워낙 미국 팬들도 캐나다 팬들도 좋아하고 레인메이커니까. 오케이. 근데 그 레인메이커가 다니엘슨에게 졌다? 그리고 이번에 또 특별한 거는 그렇게 오카다가 메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슨의 그러니까 브라이언의 등장신이 ROH 시절 이후 십몇 년 만에 파이널 카운트다운을 썼죠. 그쵸. 근데 뭐 아까 오카다 그 얘기 때문에 오카다가 카즈치카가 졌는데 라는 거는 왜 그만큼 뭐 급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카다 카즈치카는 누구로 봐야 되냐면은 떡더비로 따지면은 정말 인정하기는 싫지만 로만 레인즈? 존 시나는 넘어섰어. 존 시나가 우리가 쌍나세 시절부터 타나세, 오나세 시절 이미 지나갔어. 오카다는 물론 지금 이제 사나다한테 벨트는 뺏겼지만 그래도 거의 로만급이야. 그러니까 언젠가 벨트를 계속 다시 뺏어올 수 있는 존재야. 그것도 그거려니와 지면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긴 하거든. 지금 오카다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사쿠라 제네시스 결과가 충격적이었던 거고 일본 팬들한테. 네. 이럴 정도인데 네. 뭐 케니 대 윌의 경기에서 윌이 챔피언을 가져왔어.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다 쳐. 근데 오카다 대 브라이언에서 오카다가 졌어. 이게 나오는 거죠. 왜? 초 A급 스타인데 질 초 A급인데. 리가 없는데 진 거야? V12 무적의 진 거지. 오카다. 뭐 무적의 오카다? 무적의 오카다 V12 12 챔피언 12회 방어. 빅토리 네. 12. 빅토리 근데 12. 이런 사람이 지고 있으니까. 왜? 그것도 서브미션으로 레벨락으로. 근데 오히려 뭐 레벨락으로 진 거 오히려 위상 챙겨준 거 칩시다. 서브미션인 건. 위상 챙겨준 거니까 그렇다 쳐도 네? 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거구만.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아마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브라이언이 뭐 예전에 브라이언이라고 치더라도 우리의 오카다인데. 왜냐면 일본 팬들은 좀 나쁘게 말하면은 목소리가 약간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거든요. 자기는 안 돼. 신일본에 자기도 몇 번 나왔으니까 자기는 아는데 브라이언은 약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래. 왜냐면은 아직 일본 팬들은 떡더비를 그렇게 많이 보는 층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브라이언은 엄밀하면은 ROH는 일본한테는 좀 생소한 것도 있고 떡더비는 또 일본 사람들한테 약간 먼 무언가잖아요. 물론 나카무라 때문에 좀 약간 그 떡더비를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한적인 말이야. 일본은 그런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신일본, 전일본 노아의 그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맞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브라이언의 그 음악 얘기로 잠깐만 돌아와서 이번에 나왔던 주제곡이 딱 유러피언의 파이널 카운트다운.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 이 노래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둥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것만 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이 앞에 전주문만 캠프파이어 있고. 고정 BGM. 이게? 우리 아니지. 옛날 캠프파이어 할 때 요즘은 그런 노래 안 틀지만 저희 옛날에 캠프파이어 하면은 To the victory 하고 그거 파이널 카운트 2개는 틀었다고. 수더 빅토리가 파이널 카운트다운은 아니지. 아니 근데 그 2개 중에 하나 섞어서 썼다고요. 초등학교 옛날 캠프파이어 하면은. 니네는 그랬어? 어떤 거 썼냐 학교 때? 니네 거기 수학여행 가서는. 기억 안 나는데? 그래? 와 저런 걸 다 기억한다고? 아니 캠프파이어 때는 오히려 그냥 엄마 찾으면서 촛불에다가 그러니까. 불 그거 켜고 뒤에 그 구슬픈 노래자면 그거는 촛불식이고 그 전에 이제 캠프파이어 불붙이겠습니다 하면 이제 막 빠바빠빠빠빠 아니면은 빠라바 거의 둘 중에 하나는 틀거든? 파이널 카운트도 아니면 그걸 틀거든? 그런 걸 다 기억을 하네. 전국에는 모두 아저씨들 한번 여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기네 학교에는 뭐 썼는지 초등학교 캠프파이어 때 뭐 했는지. 나 전혀 기억이 안 나. 아, 그래요? 아니, 나는 캠프파이어를 아예 모르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캠프파이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세대고. 아니, 그 아니 학교 뭐 수련회를 가는 수련회나 거야. 캠프 가서. 뭐 그런 거는 있는데. 아니 수련회 가서 한 번도 캠프파이어를 해본 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리고. 그래? 아유 그런 거는. 난 내 초등학교 수련회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방 안에서 닭싸움하다가 커튼 망가뜨려 버리는 바람에 1층 전체가 벌 섰다는 거야. 엎드려 뻗쳐 받았어. 이 새끼들 조교가 오더니 이 새끼들 엎드려! 누가 방 안에서 나 어쨌든 파이널 카운트다운 노래를 다시 여기 돌아가서 누가 방 안에서 닭싸움하래! 커튼 잡고 이거 와다닥 했는데 이게 뚜두두둑 끊어지고 커튼 연결 장치가 타다다다닥 했거든. 치워진다. 네, 다시 돌아와서 네 승타에서 다시 얘기해줘 파이널 카운트. 예. 원래는 유럽이 이 노래 사용이 안 됐었는데 네. 이제 새로운 소속사하고 저작권 계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소속사로 옮기면서 이 저작권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 토니카니 몇몇 개에 대한 특정 곡에 대한 저작권을 찾을 수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는 ROH 시절 때 음악이었던 파이널 카운트다운은 쓸 수 있게 됐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저작권료가 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 토니칸답게 냈다. 역시 이럴 땐 돈 쓰는구나. 내야지. 아무튼 그렇다는 거. 네. 그리고 약간 재밌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브라이언이 중간에 이제 팔이 좀 아프다고 호소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경기 오면 저기 갑자기 팔이 아프다면서 호소해서 저기 스태프가 나와가지고 괜찮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미디어 스크럼에서 부목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체크 결과 진짜 팔에 금이 갔답니다. 자 이렇게 또 나오죠 부상병동. 네. 근데 다행히도 그냥 금만 간 정도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올인 월드 투어나 이런 그 올아웃까지는 참여가 가능하대요. 그게 뭐 엄청 그게 크게 뭐 금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 그러면서 또 확실히 피셜로 하나 확인된 게 그거죠. 루머상 피셜이 된 게 원래 AW에서 원래 G1 클라이맥스 몇 명이 차출이 될 뻔했는데 못 간 거. 브라이언이 좀 G1 얘기를 꺼내면서 그 기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G1 클라이맥스에 원래 몇 명 나가는 걸로 막 멜처도 얘기했고 몇 명 했는데 갑자기 이번 G1 클라이맥스 발표에서 에디 킹스턴 한 명만 차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된 거냐 했더니 그거는 맞다. 원래 G1 몇 명 가려고 했다. 근데 좀 큰 행사가 갑자기 또 생겨버려서 못 가게 됐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바로 올인 월드 투어 때문에. 진짜 메인 주제 갑니다. 등등.
오카다 어디 갈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오카다는 WWE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WWE가 오카다한테 심도 있는 대안은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WWE에 마음에 안 드는 전 부분이 하나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WWE 우리 최고, 그래 최고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단체들에 있는 레슬러 아이콘들을 발 아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긴 그게 나카무라 신스케에 대한 대우를 보면 약간 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음. 발 아래로 보고 있다. 그 대표적으로 트리플 H가 포비든 도 까면서 인터뷰 미디어 컨퍼런스 하면서 깠었죠. 네, 깠긴 깠죠. 깠죠. 무슨 문을 통과해서 하는 거는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경고망동한 거죠.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느낀 단어가 아 역시 그 장인의 그 사이구나. 발알 밑으로 보는구나. 맥맨은 맥맨 가문이다. 발알을 밑으로 보는 거야. 신일본 아무리 너희들 잘해도 우리는 못 넘어가지. 맞아요, 못 넘어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아이콘은 일본의 프로레슬링 아이콘 코바시 켄타랑 아케야마 준이 90년도, 80년도, 90년도 아이콘을 역할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오카다가 받아가지고 이어가고 하고 있는 그 아이콘을 너무 무시하지 않나. 아니죠. 무토 케이지랑 저기 그 초노마 사이로랑 그쪽이죠. 네. 저기 전일본 신일본 다르니까. 괜히 프로 비슷한. 깜짝이야. 그러니까 네? 그쪽 아이콘들을 너무 무시하지 않나. 근데 AW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AW는 오카다한테 줄 수 있는 제한 다 줬어요. 근데 얘기 나올 때 이게 상당한 제한을 줬다. 네.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오카다는 가족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일단 아내가 너무 방송인이기 강조를 때문에. 했어요, 저걸. 네, 가족이 걸려요. 왜? 딸이 현재 있고 그다음에 미모리 스즈코 미모링이 현재 방송인이 현역. 방송으로 하고 있으면서 공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상황에서 미모리 스즈코는 인터뷰에서 나는 남편이 미국 간다면 자기도 가겠다. 그럼 4년은 결국은 뻥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커리어 완전 단절이다 보니. 네. 그게 그걸 할 거냐? 아니면은 그리고 WWE는 아시겠지만은 거의 한 301년 중에 거의 300일 혹은 250일이 집에 없어요. 그죠. 거의 그러죠. 그걸 감안해서 할 거냐? 근데 그거 오카다가 인정을 할까? 명예를 위해서는 가야겠죠. 내 명예를 위해서라면. 근데 가족을 생각하면 아닐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AW 가는 게 오케이? 저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니까 그게 이 애매한 요소 때문에 그래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W 만약에 오카다 AW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신일본에 나왔던 그 스팟들 다 박살나는 건데 위로우 스프레이랑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했던 것도 다 박살나는 건. 이게 사실 저도 AW 행위 약간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병행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포비든도 또 어떻게 보면은 AW와 신일본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전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고. 네, 그렇죠. 지금 그 블랙볼 컴백 클럽 그 선수들도 지금 전부 다 신일본에 가가지고 이번 한 해는 어쨌든 일본에서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전부 다 일본에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오카다가 이제 좀 못했던 게 스트롱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블랙패스도 알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신일본 스트롱 쪽 미국 지부 신일본 쪽의 스트롱 활동을 그렇게 썩 많이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오카다 입장에서는 스트롱 활동도 하고 싶죠. 왜 그 스트롱은 장점이자 단점이 하나가 일본 선수들보다는 외국 선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네. 인디 선수들 가끔 경기를 뛰고 하니까. 뛰고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욕심이라고 한다면 AW 가겠죠. 그 욕심이라고 한다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WWE로 가는 게 좀 나을 거다. 내 있게 그러니까 오카다 팬 입장이나 프로레슬링 팬 입장으로서 오카다는 WWE로 가는 게 나을 거다. 근데 오카다도 결정을 못 하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결정적 조건이 처음에 다른 조건에서 NXT부터 시작한다는 조건 이게 저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WWE에 싫어하는 점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시스템이 싫은 게 하나가 자 네가 어느 단체의 아이콘이든 나버리고 다 상관없이 넌 무조건 NXT부터 움직여야 돼.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근데 AW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신일본의 아이콘 온다. 당신 무조건 다이너마이트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부시가 그렇게 해서 다이너마이트로 왔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토니카는 그런 대우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토니카는 그런 건 잘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은 그런 건 정말 잘해요. 대우는 철저하게 해준다. 네. 예. WWE 에던 코플랜드 왔을 때도 대우 철저하게 해줬잖아요. 다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주고 그렇게 가는데 WWE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대표적으로 스팅이.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WWE 그 문화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자꾸 바라리로 보니까. 네. 아 애매해집니다. 사실 벤전스 데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오카다는 2월달에 못 가요. 신일본에 일단은 프리매치로 아 그러네요. 2월 말까지는 뛰겠다 했으니까. 2월 말까지 프리매치 3경기를 그러니까 프리 신분으로 해서 세계 흥행을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쨌든 AW가 간다면은 3월 레볼루션에는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게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썰망무성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카다에 대해서는 레메 딴 데서도 글을 적었지만 오카다나 모네나 줄리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면 내절할까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현상은 이렇다. 피셜 뜨면 그냥 생각해보자. 현상은 이렇다. 근데 데브 매처 입도 다르고, 그러니까 파이트풀 선셉도 얘기가 다르고, 웨이드 켈러도 지금 얘기가 다 다릅니다. 샤노셉도가 전부 다 얘기가 달라져 버리니까 누구 하나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면 메탈런이 그냥 본인의 생각,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AW에 온다면은 언제 올 것 같으세요? AW를 온다 그러면 레볼루션이 최적기이고, 네. 근데 3월 3일인데 마지막 흥행이 언젠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카다가 일본에 신일본은 마지막 흥행이 언젠지 오게 된다면 레볼루션이 5원인 게 그림이 제일 좋고. 일단 신일본 쪽에서는 일단 2월 투어의 마지막, 그러니까 뉴제팬컵 직전의 일정은 저번에 제가 와장차에서 얘기했던 2월 24일인가 나이토에 사나다 그때가 그게 삿포로가 마지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후 와서 도쿄 와서 준비해서 미국 오는 게 레볼루션 들어오는 참여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고. 근데 거기서 또 모네가 만약에 데뷔를 한다 그러면은 깜짝 쇼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과연 레볼루션에 크게 흥행을 할까? 근데 결국 스팅은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 네. 또.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블 오 나띵 그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너무 멀어. 그건 너무 멀어. 메탈런이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너무 길죠. 그러니까 5월달에까지 넘어가야 돼요. 근데 더블 오 나띵 같은 경우에는 항상 5월 말에 했단 말이에요. 네네. 5월 중순이나 5월 말쯤에 했기 때문에 시간이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볼루션이랑 오러만 특이하게 매월 초에 들어가요. 나머지 건 다 중순이나 말을 배정을 받고. 네네네. 그래서 레볼루션 쪽에 온다고 하면 레볼루션. 그냥 그림이 제일 좋고 나온다고 하면. 시기상도 그게 맞고. 그렇게 되면 언제 모습을 드러낼 거야? 어느 매체의 모습을 드러낼 거냐?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썰망무성하고 결정 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카다는 지금 베리 블룸이라는 에이전트한테 다 맡겨놨고. 또. 네, 다 맡겨놨어. 근데 자 여기서 좀 제가 내절한다 그러면 위로 오스프레이는 WWE를 AW의 좋은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용했어요. 그죠. 네. 위로 오스프레이는 WWE를 AW한테 좋은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WWE를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로 오스프레이처럼 하지 않을까? 아하. 만약에 한다면. 한다면.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 어디까지는 한다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고 아직 결정 나기 때문에 2월 중순 지나야 이후 지나야 오카다도 어떻게 될지는 그나마 좀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사실 제일 충격을 준다 그러면은 AW 쪽에서는 이제 그 하이라이트로 보고 있는 게 레볼루션인 거고. 예. 떡더비는 누가 뭐라 해도 레슬매니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WWE는 메인 쇼에 절대 뭐 신일본의 인적을 메인 쇼에 안 넣는다니까요. 무조건 NXT를 거쳐서 가는 시스템이라 돼 있어요. 하긴 나카마 신스케도 NXT 쭉 거쳐서 겨우 레슬매니아 뛰었어요. 그나마 가장 예외의 경우가 동양인이 아닌 TNA에서 뛰었던 예. AJ 스타일스. 그러니까 행님 로얄 럼블 직행이었잖아. AJ 얘기도 했잖아. 근데 AJ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AJ는 그 전에 빈스 맥맨이 AJ를 계속 데려오고 싶어했어 말이에요. 그 전에 빈스 맥맨이 있을 때 AJ를 계속 데려오고 싶었는데 AJ는 WWE 가기 싫다고 나는. 사모아조만큼이나 안티 떡더비 그거 쪽. 안티는 아니었어요. 안티는 아니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AJ 스타일스가 WWE에서 잡으로 활동했을 때 대우가 되게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본인은 그걸 가기 싫다고 했었고. 약간 그건 게이킴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J 스타일스가 왜 WWE 데뷔를 했냐? 타천차의 절친인 크리스토퍼 다니엘슨이
다시 TN으로 간다니까 병신 새끼야 거기 가지 말고 WWE 가라고. 친구가 던졌다 CD가. 참 이게 애매하네요. 이제 얘기들은 뭐 자꾸 증거들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야 오카다 떡떡이 간다 이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오카다 AW 온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PWT 프로 레슬링 T의 사이트에 오카다 제가 그 기사를 본 거거든요. 티셔츠가 전부 다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티베깅일 거냐? 티베깅일 거냐? 이거 진짜 말로 떡밥을 알리는 티베깅일 거냐? 티베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진짜냐? 근데 지금 레베단나에서도 그러면 2월 4일날 벤저스 데이에 입상하겠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오카다는 일본의 프로신분을 세계 경기를 더 뛰어야 되니까. 허허 참. 가게 된다면 4월달에 되겠죠. 4월달에 또 페이퍼비 NXT 페이퍼비가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네. 일단 성진민도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4월달 되지 않을까. 줄리아도 4월달에 되지 않을까. 근데 줄리아도 아직 결정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장 토니칸이 다음 주 다이너마이트의 중대 발표를 그거 중대 발표가 지금 그거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이 새끼 보스턴 지금 첫 데뷔하는 거 씨발 이것도 중대 발표라고 웃기는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보스턴에서 첫 보스턴에서 다이너마이트. 지금 처음 다이너마이트. 이거는 보스턴에 한 적이 없어요. 다이너마이트는. 그러니까 토니칸이 그 휴지 어나운스먼트 그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보스턴 지금 첫 데뷔하는 다이너마이트 첫 데뷔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거 하면서 모네 얘기도 하겠지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서 이거 소진님한테도 또 욕을 했던 게 카톡으로 또 욕을 했던 게 아휴 저놈은 진짜 중대 발표 성애자. 일도 기대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있었던 다이너마이트죠? 예, 다이너마이트가 진행이 됐고 사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늘 뭐 말있냐? 우리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머릿속에 담아갖고 왔다. 왜냐?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몇 주 전이 아니지 1월부터 주구장창 얘기를 했던 그 떡밥이 드디어 애프터 레볼루션 다이너마이트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오카다 카즈치카 신일본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었던 오카다 카즈치카가 나는 더 이상 신일본과는 이별을 하고 새 도전을 하러 떠나겠다라면서 본인이 FA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미국행을 일단 먼저 결정해서 다행히 이후에 오퍼가 들어왔고 협상을 쭉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WWE로 갈 것이냐 AW로 갈 것이냐라는 논쟁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 쪽에서도 비스트는 AW 온다. 저는 WWE로 무조건 온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 투 채널 쪽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AW 간다는 의견 반과 WWE로 간다는 의견이 반이 일본 쪽에서 커뮤니티에서도 정확하게 갈렸어요. 이랬는데 레볼루션이 끝난 이후에 다이너마이트에서 결정이 됐죠? 네. 오카다 카즈치카가 AW에 데뷔했습니다. 네. 레인메이커 음악 그대로 틀면서 나타났고요. 영벅스가 처음에는 태그팀 보결 토너먼트 얘기를 했지만 그 토너먼트 얘기가 싹 묻혀버리고 오카다의 컴백으로 그냥 깔끔하게 포맷이 돼버렸습니다. 모든 스팟라이트가.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엘리트의 악역 네. 악역으로 일단 데뷔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언급했던 얘기가 딱 두 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행맨 페이지가 징계 처리되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실제 사고를 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레볼루션 경기 당시 때 이제 심판을 공격한 게 문제가 돼서 징계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행맨이 이미 한 지난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레볼루션 직전 한 3주 전 다이너마이트 때 제작진한테 이미 얘기를 했대요. 쉬겠다고 잠깐 휴식을. 잠깐 쉬겠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뭐 각본상은 징계가 맞는데 일단은 행맨도 약간 좀 가족들하고 좀 휴가 보내겠다 해서 했고 케니도 일단 지금 개실염이 회복이 지금 일단 이제 다행히도 거동은 가능해졌는데 경기까지 뛰는 정도는 아직 아닌지 제작진들이 일단 케니도 일단은 장기 휴식 처리하면서 맨닉이 일단은 각본상으로 엘리트에서 퇴출. 자 일단 오늘은 일단 지금 건에서는 오카다 카즈치카 얘기만 해봅시다. 아니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돼? 근데 이제 이때 케니와 행맨의 징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케니는 뭐 부상이나 빠졌다 해도 행맨의 징계를 가지고 에디 킹스턴이 따지러 나왔는데 그때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동전 소리가 들리면서 오카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일본에서의 등장 포즈와 거의 똑같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지폐가 뿌려지고 들어오면서 에디 킹스턴을 공격을 하면서 에디 킹스턴이 갖고 있는 트리플 크라운에 도전하겠다는 거와 함께 엘리트에 가입했습니다. 일단 소식은 이게 끝이에요. 네.
전체적인 소식은 이게 끝이에요. 네. 반응? 일단 떡더비 데뷔를 바랬던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반응이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반응을 소개를 하자면은 네. 제가 그때 저희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한 레닷에 분이 어떤 유저분이 다르셔 주셨죠. 아예 제대로 제목에다가 때려 박았죠. Sales One Soul. 영혼 팔았다. 세일즈 온 소울. 원스 소울. 원스 소울. 결국은 영혼이 팔렸다. 뭐해? 돈에. 아, 있네. 네, Sales Once Soul. AW로 갔군요. 그리고 WWE에 왜 안 왔지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떡더비에 가기를 바랬던 일본 쪽 팬들은 떡더비에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반응은 제이 화이트도 지금 AW행, 오스프레이도 AW행, 오카다도 AW행, 그리고 이부시도 AW행. 신일본 이중대 된 거 아니냐 약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신일본 이중대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자, 신일본 미국 지부가 신일본 동창회를 왜 미국에서 하고 있냐 일본에서 하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댓글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메탈리얼 진홍촛불님. 오카다 결국 AW행 이게 맞는 걸까요? 눈물의 고별쇼를 해놓고는 근문행이네요. 세계를 향한 도전을 하겠다고 인터뷰해놓고선. 왜냐면은 그때 배틀 인 더 밸리 때 오스프레이하고 포옹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신일본하고 완전히 이별할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러니까 그때 사실상 일본 팬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오카다가 떡더비랑 협상이 되나? TK랑 협상했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많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놓쳤지만 메탈러님이 저번에 정확하게 찝어줬던 게 바로 아내였었던 미모리스즈코의 SNS 글이었어요. 2월 말쯤에.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TKO는 보통 여태까지 일본인 선수들을 데려올 때 되게 빡빡한 조건을 하나 달아놔요. 가족 전체가 북미에 거주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나카무라 신스케 같은 경우에 아내까지 다 플로리다에 와 있고요. 카이리의 경우도 남편분이 일반인이잖아요. 일본하고 미국 오가면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스카도 아스카 남편인데 남편분도 역시 미국과 일본 오가면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민 상태예요. 그리고 싱글이었었던 이제 뭐 옛날 켄타라든가 지금 히데오도 가족들이 다 미국에 와 있다 했고, 그러니까 이오도 일단 이오만 미국에 와 있고, 그러니까 뭐 독신인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에 있는 사는 건 어차피 문제 없겠죠. 가족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서 불거졌던 게 아내이고 방송인인 미모리스코가 그러면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조건을 알고 있던 팬들이 물어봤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미국 가요?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기는 미국 가지 않는다. 아메리카 가지 않고 3월, 4월, 5월 이후에 방송하는 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능 프로라든가 교양 프로 일정 다 있다. 라고 하면서 투 채널의 의견이 한 3월 초쯤에 조금 기울어집니다. 에이 설마 오카다가 아무리 그래도 기러기 생활을 한다고? 약간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분분한 상황이었고, 오피셜이 뜨면서 이제 오카다에 대한 계약 조건이 이렇게 지금 파이트풀 뭐 셔노세비라든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 루머상으로만 나왔던 얘기 거의 대부분 맞았대요. 그러니까 오카다가 굳이 미국을 안 와도 되고, 아내인 미모리스코도 미국을 오지 않아도 되며, 육아를 원하면은 토니카네가 맨니에게 얘기만 해달라. 그러면 육아 휴가 기간도 주겠다. 아직 애기잖아요, 아들이. 그런 것들. 네. 여기서 추가를 하나 해볼게요. 팟빵에 메탈러님이 팟빵 댓글로 남겨주신 게 있었는데, 잠시 씹덕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러브라이브 뮤즈가 6월부터 8월까지 아시아 투어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마 공연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러브라이브 뮤즈는 오카다의 아내 미모링이 속해 있는 그룹이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예, 미모리스코가 또 성우 활동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죠, 이쪽은. 6월부터 8월까지 아시아 일정이니 대충 오카다의 행보가 눈에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라고 2월 25일에 남기셨던 글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모링이 애초에 그 X에다가도 그 일정을 남긴 게 2월 24일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우리나라 팬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두 가지를 다 덕지하는 사람들은 눈치를 챘죠. 미모리스코 일본에서 계속 활동을 한다고, 성우 활동을?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카다만 미국으로 가서 따로 기러기 생활하든가 기러기 아빠 생활하든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떡더비로 갔으면은 그 다 아예 글로 넘어왔을 텐데, 네. 가족들이 다 넘어왔을 텐데,
그러면 AW 갔을 거니까 오카다만 넘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션노셉이나 멜처 알바레즈의 말로는 이미 그렇게 해서 오카다와의 AW의 협상은 이미 2월 말쯤에 이미 끝난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계약서의 도장은 이미 뉴비기닝 오사카가 오카다의 신일본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뉴비기닝 오사카가 끝난 직후에 이미 계약서 사인은 됐다고 합니다. 자,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네, 일단 그렇게 가지고 일단 오카다는 확실히 오피셜까지 다 뜬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승타이스. 취재해온 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세일즈 원스 소울 그러면서 굉장히 격합니다. 지금 오카다의 AW 행위에 관해서 그저 떡더비행을 받았던 팬들에게는 정말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떡밥을 마음 너무 많이 넣어줬으니까 오카다 본인도 솔직히 하면. 대체적인 반응은 그거예요. 그럴 거면 네 입으로 엄프를 털지 말든가. 그러니까 오카다 카즈치카가 본인이 기자와의 인터뷰 네.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좀 많아요. 네. 본인의 꿈은 레슬매니아에 서보는 것이다. 뭐 나는 저기 누구지? 프로레슬링계 오타니가 되고 싶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까지 했어? 네. 레슬매니아에 서보고 싶은 거? 뭐 프로레슬링계 오타니? 뭐 나는 돈 보고 미국을 가는 게 아니라 내 프로레슬링 인생 꿈을 위해서 간다. 내 꿈을 더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다. 뭐 그 전에 오타니 얘기 집어치우고 꿈을 위해서 간다 집어치우고 레슬매니아 그쵸. AW에 있어요? 떡더비에 있어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서 본인이 떡더비에 대한 이런 군불 같은 것도 짚어놨는데 이래놓고 갑자기 AW를 간다? 그리고 지금 계약된 얘기에 따르면은 3년에 1450? 3년에 1350만 달러라고 얘기가 네. 나왔고요. 그리고 1년 연당 450만 달러인데 네. 물론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후에 파이트풀에서 일단 한 3년 180억 정도라고는 추가로 나왔긴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브 멜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중에 알려진 것보다는 많다. 꽤 낮을 것이다. 꽤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액의 연봉이다라고 언급을 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그쵸 뉴스에서도 오카다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을 오가면서 일단은 미국 집도 일단은 계약을 해둔 상태로 뭐 그래봤자 뭐 매닉 형제에 대한 이렇게 친한 사람들 근처에 그런 캠프를 만들겠죠. 그래서 오가면서 생활한다. 뭐 그리고 공국진 씨 블로그에서 뭐 오카다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받게 된 거에는 멕시코에서 경기 한번 뛰어놓고 단돈 500엔밖에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기사 같은 것도 막 올라오고 이러기는 했지만 오카다의 떡더비 행이 어느 정도 유력해 보였던 그 당시의 팬들로서는 뒤통수 맞은 거네요. 배신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뒤통수 맞은 거지. 돈 보고 가는 거 아니라며. 꿈을 향해서 가는 거라며. 근데 결국에는 400에서 450만 달러? 이거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얘기했던 신일본 이중대라는 것도 아마 마음에 안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로 끼리끼리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맞아요. 있는 거지. 지금 그것도 그런 것도 일본 팬들이라든가 우리나라 쪽 떡더비 쪽으로 오카다가 가길 바랬던 팬들이 약간 까는 이유 아닌 이유기도 합니다. 네. 제이 화이트, 윌 오스프레이, 오카다 카즈치카 그리고 그리고 이부시 이부시 포타 포타. 거기다가 다 정답게 보면 케니 오메가 영벅스 목슬리도 있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다 신일본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주스 로빈슨도 있네 보니까. 에? 뭐야? 로키 로메로도 있고 로키 로메로도 있고. 뭔데? 시바타 카츠요리도 지금 겸업으로 일단 ROH하고 AW 겸업으로 해가 신일본어 겸업으로 있고. 정말 신일본이 향후에 됐네요 뭔가. 그래서 지금 오카다한테 정말 배신 맞은 팬들은 신일본 팬들이 아니라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신일본 입장에서는 AW 진짜 죽여버리고 싶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괜히 포비든 도어 이거 해가지고 우리는 선수 막 이렇게 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차출하고 이렇게 해놨더니 애들이 계약만 끝나면은 가는 데가 AW다. 아, 그러니까 교류가 될 줄 알았더니 선수나 피가 빨려 나가는 거야.
물론 약간 이부신 조금 노네요. 이부신이 약간 신해보이 좀 걷어찬 꼴이긴 하고. 다 필요 없고 일단 어쨌든 AW 실본 선수들이었던 사람들이 AW로 가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 욕 나올 만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확실히 승타이스가 이제 그런 쪽이나 고 떡더비 팬들 옹호하는 이렇게 오카다의 떡더비행을 봤던 팬들의 약간 입장이고 오히려 오카다의 AW행을 봤던 팬들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오카다가 AW를 선택할 만한 그런 근거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AW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협상을 맞춤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저스틴 바라소는 오카다가 AW생을 선택한 결정은 엘리트와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도했습니다. 오카다는 AW가 자신의 야망을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가족을 미국으로 이주시킬 필요도 없다는 추가 요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증거가 먼저 첫 번째는 오카다가 맨닉하고 사적으로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각본상으로 친한 게 아니라 오카다 본인이 되게 맨닉 네 애들 있잖아요. 그 형제 애들을 되게 예뻐합니다. 사적으로. 그러니까 삼촌 같은 존재는 엉클 같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가족과 의리를 택한 꼴이에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말했다시피 오카다가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돈을 많이 주긴 했지만 어차피 이건 TKO도 많이 줄 예정이었을 거예요. 분명. 게다가 TKO가 더 자금력은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일단 두 가지가 걸림돌이었을 거 봐요. 먼저 첫 번째. 일본 사람들의 약간 그런 성정상 돈도 돈이긴 한데 의리를 좀 더 택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풍조도 있고 아, 역시 일퍼비스트가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결국에는 아이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모르겠어. 이게 뭐 우리 셋 다 미혼이라서 뭐 이런 이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뭐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이직을 한다는 게 그게 잘 와닿지는 않지만 그지.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얘기가 크게 와닿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카다에게는 그게 큰 이유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 오카다가 사적으로 공척으로 워낙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내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결정적으로 이게 왜 다르냐면 나카마 신스케의 아내분도 일반인이고 아스카나 카이린의 남편분들도 일반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카다의 아내 미모이스콘 이미 벌써 일본에선 탑급 성우이자 방송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다 일단 때려치고 미국으로 남편 따서 오라고 TKO 말대로 거액 줄 테니까. 근데 이거 나쁘게 하면 은퇴 종용입니다. 이거. 네? 은퇴 종용이에요. 은퇴 종용. 아니 그러니까 뭐가 은퇴 종용이라고? 방송인하고 성우를 오카다의 때려치고 떡더비 행 자체가 오카다의 와이프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쌓아놨던 모든 커리어들 다 내려놓고 내조나해라. 미국으로 알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력 단절이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맨닉 형제하고 토니칸이 오카다한테 제일 먼저 했던 약속 조건이 돈이 아니에요. 아내의 커리어를 보장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TKO가 그런 부분에서 협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남편하고 아내가 똑같이 북미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오카다한테 NXT행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거라 봐요. NXT로 가도 좋다 이거였을 거예요. 오카다 입장에서도. 근데 문제는 가족을 다 북미로 데려와라? 분명 이런 거에 저번에 오카다가 그전에도 미국을 몇 번 왔다 가면서 나카마 신스케하고도 얘기했던 사진이 몇 번 레딧에서도 나왔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 뭐 시바타도 만나고 나카무라도 만나고 하면서 충분히 그런 숙고의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어차피 레슬매니아가 아니어도 토니칸이 우리 올인도 월드 투어를 한다. 월드 투어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레슬매니아급은 아니어도 그런 월드 투어가 계속 진행되면서 레슬매니아 맞먹는 위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걸 좀 도와달라. 왜냐면 알다시피 오카다는 올인 옛날 올인 AW 초기였어요. 올인 때부터 2018 때부터 같이 해왔던 멤버잖아요. 이부시와 함께. 그러니까 그거를 좀 도와달라라고 토니카나 맨닉이 좀 부탁했을 거고 그런 의리라든가 가족적인 부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결국 오카다는 AW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성진님 전화해봐. 그래? 왜?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니까 어차피 다음 주에 오시기는 하지만. 자, 그럼 이 대목에서 배드뉴스 성진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고 해서 지금 승타이스가 전화 요청을 한 거죠. 예. 성진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긴급하게 좀 전화 요청을 드렸는데 통화 괜찮으십니까? 예. 역시 LA 나이트. 자,
일단 승타이스 저희 비스트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헬로. 자, 저희가 지금 오카다 카즈치카의 AW 행을 놓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갑자기 승타이스가 성진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네. AW 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일단 아내 커리어 때문이라도 갈 수밖에 없었고 실제적인 돈이죠. 역시 돈이다. 자, 자본주의. 자본주의 힘이 너무 세다. 역시 칸가문의 돈이 달콤하다. 너무 달콤해. 투스윗. 나도 저 의견이라니까. 아내 커리어보다는 돈이 먼저겠지. 그러면은 그렇지. 성진님께서는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 응? AW 행을 바라셨습니까? 떡더비 행을 바라셨습니까? 솔직히 WWE 갔으면 더 재밌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WWE 가면 무조건 그 생각은 들어요. 이 로만 말고는 최고로 대우해주진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은 들더라고. 로만 코디 아니면 세스랑 이 생각은 들더라고. 이번 대립 보면서 네네네. 이들만 대립시키니까 다른 선수들이 쩌리된 느낌이에요 지금. 사실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갔어도 네. 진짜 나카무라보다도 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NXT에서만 왕자가 되는 거지. 그렇다. 그러니까 김대호 의원이면 되게 좋아했을 거야.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지. 뭐 어차피 급하게 전화드린 거니까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AW로 간 오카다 어느 위치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EVP랑 엮이는 거 봐서는 아직은 월드 챔피언까지는 안 가요. 아직은. 지금 대립 상대가 에디 킹스턴이야 보니까 아직은 안 가고 한 빨라야 내년? 빨라야 보면 내년? 올해 말. 월드 챔피언십 가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그 올해 정도이지 말이나 않을까? 내년 초. 왜냐면 전 익스크루시브 영상까지 봤기 때문에 성재님 얘기에 앞서 좀 동의해요. 네. 그렇죠. 바로 사모아즈랑 대립하는 것도 좀 뜬금없잖아 지금.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지금- 익스크루시브 영상에서 보면은 약간 오카다랑 맨닉이 각본상으로 약간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떡밥이 좀 있었으니까. 잠깐만, 넷닉이라고 하지 마. 벌금 물을 수 있어. 내 뒤와 니클라스라고 얘기해. 나도 벌금 물을 것 같으니까. 뭐 이것도 뭐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벌금 물어. 한국이잖아요, 한국. 바뀌었어. 그래? 맨닉 잭슨이 그래. 아니라 매튜 앤 니콜라스 매튜와 플레임으로 니콜라스야. 불러달라고 하긴 했는데 각본상으로. 아니 익숙하잖아. 진짜 이미 한국에서 AW 벌금 유튜브에서 물을 수 다들 있도록 맨닉이라 해가지고. 불러요, 다들. 자, 성진이 또 말 물리잖아요, 형님. 아유, 아 예. 미안해요. 내도 흥분했어. 미안해요. 아니요, 황씨 미안. 뭐라고요? 미안해요. 나도 흥분해가지고 물렸어. 그 전에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아무튼 근데 엘리트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네. 프로메탈러님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지금 봐서는 케니 오메가가 돌아오고 이보시도 보상해서 돌아오면 엘리트 대 골든 러버스 플러스 에디 킹스턴이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셨거든요. 프로메탈러님께서. 네네네. 이게 빠르면 포비든도 오나 아니면 블러드인 거치? 그 정도에 하지 않을까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추가적인 건데 네. 신일본 이중대 아니면 신일본 향후회라고 하는 몇몇 그러니까 떡더비 팬들이 안티 팬들이라고 하지 마. 몇몇 팬들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오스프레이도 오고 오카다도 오고 로키 로메로도 제작진으로 슈킹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돈이나 대우를 잘 줬으니까 그들이 간 거겠죠? 그러니까 WWE 이용해가지고 이 AEW에 들어간 거니까 이것도 맨유 이용하듯이 해외 선수들 이적하는 거랑 똑같아요. 눈물. 결국 돈이네요. 똑같은 겁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1분 된 뉴스 보세요. 1분 된 뉴스 보면 WWE 연봉 봐봤잖아요. 예, 봤죠. 거기 알바들이 1, 2, 3이야. 그러니까요. 눈물. 맞잖아.
그러네. 현실적인 용복 문제는 되게 있네. 적다니까. 아, 생각보다 적어요 더비더비. 현역들. 여기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인터뷰 막간 의견을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어? 예. 결국 돈 보고 갔다. 그렇죠. 돈은 아니 근데 돈은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었다는 거는 맞아요. 결론을 저는 그렇게 내고는 싶어요. 왜? 아니야 근데 성진님이 얘기하셨잖아. 아 그러긴 한데 커리어보다도 아내 커리어보다도 돈. 돈. 근데 확실히 저도 그때 1분 땡 뉴스 보면서 좀 든 것도 아 근데 확실히 그거는 좀 TKO가 좀 약간 좀 너무 협상을 제대로 안 했다는 느낌도 든다 확실히. 아내 커리어보다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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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결국에 그러면 아들 분유값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돈. 돈 분유값도 돈이야. 커리어나 뭐 육아보다도 돈이 일단 중요하다고. 아니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지. 가족 단위로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시 되돌이표가 되는지 알아? 돈 보고 안 가겠다며. 꿈 보고 가겠다며. 꿈 보고 가겠다며. 돈 보고 간 거잖아 이거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주소빈스하고 토니 스톤 부부가 많이 솔직한 거긴 하네요.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많이 줘서 왔다고 했으니까 예전에도. 돈 보고 간 거잖아 이 새끼 이거. 내가 솔직히 얘기했다. 누가 얘기하더만 오스프레이는 주변에서 카도 군불 떼고 이럴 때 지는 입 닥치고 그 다음에 AW 가니까 다들 인정을 했는데 오카다는 존나 자서 언플 존나 해가지고 자기는 뭐 레슬매니아가 꿈이라느니 돈 보고 안 가겠다느니 뭐 이딴 소리 하다가 결국에 AW 데뷔하니까 일본 팬들 반응도 9대1이래잖아. 9대1 AW의 부정적이. 근데 일단은 뭐 일단은 뭐 계약까지는 끝나서 다 이제 끝난 얘기니까 뒤에 얘기 이제 미래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까 저는 성진님 얘기에서 좀 약간 하나를 보태자면 매닉 포함해서 토니칸 포함한 제작진들 뭐 데니얼슨에 대한 제작진들이 오카다에 대해서 되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카오스가 원래 리더가 누구였죠? 신일본의 카오스가? 몰라 누군가 됐겠지. 나카무라 신스가 1대 리더였습니다. 나카무라가 아니지 않아? 아니 처음엔 나카무라가 만들었어요 카오스를. 그런데 오카다를 영입하고 나서 조금씩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갔냐? 오카다한테 넘어갑니다. 리더의 주도권이. 이거를 만약에 제작진들이 AW 제작진들이 오마주에서 써먹을 수 있다면 엘리트의 주도권이 현재 맷과 닉 그러니까 EV피스가 아니라 오카다가 주도권을 뺏어가는 형태로 전개되면 이것도 되게 웃긴 각본으로 전개될 겁니다. 그걸 다 떠나서 일단 로스터 정리부터 하라 그래. 근데 일단 로스터 정리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켄이랑 행맨, 이부시. 자, 승타에서 절레절레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근데 또 ROH 상황 보면 좀 저도 약간 조금 그러긴 하네. 반신반의하긴 한데 그래도 믿어봅시다. 자, 스팅 은퇴 경기 만든 역량을 좀 운영해봐라 진짜 단체를. 거기까지가 올해 최대 포텐일 수도 있어. 아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댓글 하나만 읽고 그 질문 이 얘기는 마무리할게요. 3년에 1,350만 달러면 AW 당연히 가겠네요라고 토니아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팟빵에. 네. 그 다만 뒤에. 오카다가 매년 450만 달러 정도의 값을 할까요? 안 다치면. 안 다치면 저도 이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이부시한테 느끼는 아쉬움이 이거예요. 이부시도 나름 거물이잖아요. 데려왔는데 바로 다쳤어요. 안 다치면 한다. 안 다치면 값을 해요. 지금 솔직히 이부시 입장에서는 이부시 본인이 조금 약간 AW 쪽에 좀 죄송하게 됐어, 약간. 안 다치고 워낙 AW도 지금 부상병동이 너무 많고 그쵸? MJF 부상, 급하게- 카이오 할리가 그나마 이제 돌아는 왔고. 급하게 막 돌아오는 선수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안 다치면 그 값 할 거고 네. 한 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이제 욕이란 욕은 다 먹을 거다. 오케이. 진짜 이부시나 카일처럼 다치지 마라, 진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네.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일단은, 네. 갔으니까 잘해라. 아니, 저는 뭐, 오카다가 AW 갈 거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오케이. 떡더비 입장에서는 이왕 간 김에 잘하고 3년 뒤에 네가 뭔 선택을 하나 보자. 근데 그러려면은 이번에는 TKO가 잘해요. 나카무라한테 벨트 하나 쥐어주든가 그렇게 하는 성의를 보여야 돼요, 진짜.
아, 나 이거 진짜 이미- 진짜 TKO 측에 말하자면 그거야. 나카무라한테 왜 그렇게 돼 아직도? 근데 나카무라는 이제 거의 베테랑급이지. 아, 그러니까 그랬으면 차라리 그때 AJ 때 레메 때라든가 한번 그때 벨트 줄 기회가 있을 때 벨트 한 번 쥐어줬어야 된다고 봐요. 짧게라다마. 지금으로서는 이거는 푸결 반응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푸겔에서는 이미 오카다 내려치기가 시작이 됐고 나카무라나 아니면은 이제 곧 FA가 돼서 WWE로 올 타마통가 이것도 추정이에요. 추정. 추정이지만 타마통가의 커리어가 오카다보다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아. 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네. 이왕 간 김에 잘했으면 좋겠고 오카다는 이왕 간 김에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로 그냥 끝낼게요. 안 다치면은 4.5 밀리언 값 한다. 네. 아, 안 다치는 게 우선입니다, 진짜. 안 다쳐야 돼요, 진짜. 그래요. 한 번이라도 다치는 순간 넌 이제 진짜 삐끗한다. 이제 죽는다 이제. 승타이스가 지금 벼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기대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오히려 떡더비 쪽으로 왔으면은 아까 성진님이나 예전에 뭐 메탈러님이 얘기했던 대로 라이벌리라든지 뭔가 만들어질 명분은 충분했어. 대표적으로 오카다 대 나카무라라든가 오카다 대 AJ 같은 거. 워낙 그런 클래식한 신일본 때부터 이어왔던 클래식한 라이벌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떡더비행을 바랬던 팬들의 아쉬움이 크죠. 아무래도 라이벌리가 많았으니까. 오카다 대 핀벨러도 있고. 오카다 대 핀벨러도 있고요. 뭐 오카다 대 갑자기 뭐 저기 매직킬러스는 DOC 거기도 있고. 아까 AJ 얘기했잖아요. 예. 아, OC 멤버들. 요즘 OC 멤버들하고 AJ가 따로따로 다니고 있어서 다음 날에 토니아님이 또 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최근의 상황에 그리고 최근의 선수들에 대해서 좀 문제점들을 좀 길게 남겨주신 게 있거든요. 위로 스프레이 문제점, 오카다의 문제점, 잭 페리의 문제점, 결국은 돌고 돌아 토니 칸도 문제다. 이런 댓글을 되게 길게 써주셨어요. 팟빵에 이게 남겨주셨는데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단 뭐 행님이 찾아와서 뭐 일단 읽어볼 때까지는 좀 읽고는 있는데 네네네네. 몇 개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진단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제작진들도 조금씩 방향을 좀 틀어가 오카다가 자, 그냥 일단 병풍직만 하고 있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엘리트 내에서 뭔가 역할을 영어를 못하는 건 별개로 그런 바람잡이 같은 모습도 보이는 감이 있고, 그러니까 오카다가 자 일단 오카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일단 비스탱님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스프레이에 대한 얘기는 좀 길어요. 이거는 네. 좀 길게 더 얘기할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카다가 옛날 초기 신일본 때도 마이크웍을 일부러 안 했어요. 마이크웍을 궤도랑 자도가 대신해 줬었어요. 초기 악역할 때도. 좀 그런 거를 오마주를 다시 하려는 게 아닐까. 이제 영어가 물론 자기가 늘면은 영어로 다시 이제 마이크웍 하는 날이 오겠죠, 오카다가. 그런 날이 오겠지만 최근에 오카다의 프로모를 보면은 영벅스가 이거를 오카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옛날에 약간 궤도와 자도가 오카다 대신 마이크웍 했었던 약간 그때랑 좀 약간 오버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서히 이제 빌드업을 하다가 오카다가 영어가 되는 순간, 네, 이제 오카다가 이제 말을 꺼내겠죠, 영어로. 근데 이거 코노스케도 비슷하게 겪었던 과정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조금 앞뒤가 안 맞다라기보다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오카다의 맨 처음에 계약 조건이 자기가 일본에 가서 쉬고 싶으면은 일본에 가서 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워킹 홀리데이를 했든 뭘 했든 다 아시겠지만 영어 공부를 하고 영국 영어권 국가에서 직접 살면서 본인이 몸으로 부딪혀야지 영어가 늘 텐데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좋은 거냐?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냐, 그런 상황에서 계약을 한 게 맞는 건가 라는 그런 물음표가 또 남게 되는 지점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어쩌면은 오카다 본인도 영어를 뭐 늘어나건가 해야 됐지만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AW가 좀 우리는 떡더비와는 다르다. 뭐 영어 못해도 레슬링 경기력으로 보여주면 된다. 이런 식의 좀 테이스트를 지금이라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떡더비와는 다른 맛을 보여줘야죠. 일본 선수를 메인급으로도 올릴 수 있을 만큼 대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바로 그러면서 만들어진 매치가 또 목슬리랑 코너스케가 바로 이제 또 IWGP 방어전을 AW에서 하는 걸로 이게 나왔고. 아니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오카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맥락에서 보면은 오카다도 언젠간 그 테크트를 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카다는 아직까지는 지금 영벅스 뒤에 있는 병풍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밖에 못하지. 병풍 혹은 서포터. 그냥 옆에서 같이 웃어주는. 근데 그 전부터 그러니까 신일본을 귓등으로 들어왔던 그러니까 5년 반 동안 귓등으로 들어왔던 마이크랑이 봤을 때 오카다 카즈치카는 넘버원 아니에요? 일본에선? 일본에선 넘버원인데 AW에서 병풍 취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아니 뭐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단기간에 판단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올라오는 뭐 그런 과정이다라고 그러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모르겠어. 당장 지금은 그런 오카다의 처지를 봤을 때는 물음표가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음표는 남겠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몇 주 만에 바로 컨티넨탈 챔피언 각본으로 바로 주고 이어간다? 라는 거에서는 그래도 떡더비처럼 그렇게 질질 끌면서까지 대우하지는 않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카무라도 처음에는 떡더비가 야심차게 신일본의 에이스였고 예전에 IWGP 월드 챔피언,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데려왔지만 네. 정작 엄청나게 크게 한번 푸시를 준 그러니까 본쇼에 올라와서 해준 거하고 조지나 대 나카무라밖에 없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로블로로 이제 AJ한테 드림 매치 만들 것처마다 로블로로 끝나고 이 이후부터는 계속 이상한 경기만 만들다가 나카무라가 다시 그냥 US챔, 인터챔 이렇게 뺑뺑 도는 상황이 됐었다고요. 오케이. 그런 걸 생각하면은 컨티넨탈 챔피언의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그게 약간 애매하다고 해도 인터챔하고 거의 비슷한 급이거든요. 이진급이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바로 위가 AW 월챔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미국 오자마자 한 3주밖에 안 걸려서 줬다? 라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이제 이거에서 갈릴 거라 봐요. 그 오카다가 이제 크라운 이제 이런 컨티넨탈 챔피언십 말고 그 위라고 할 수 있는 인터챔이라든가 AW 월챔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거는 약간 이제 판가름 AW가 떡더비하고 다를 것인가를 약간 판가름할 수 있는 요소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텀이 짧아야 돼요. 제가 보기엔 AW가 그래도 다르다는 모습 보여주려면 저는 그냥 약간 AW 쪽에 약간 채찍질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오카다를 인터챔이나 월챔을 좀 빨리 땡겨줘라.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다음 질문. 영복스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토니카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일단은 메탈러님 지금 얘기대로 제작진이 예전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히 옛날 초기 AW처럼 코디 로즈, 맨닉 이렇게 세 명이 그냥 탁 정하고 많은 체제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제작진들이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팀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과제가 놓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더우나 시즌부터 AW는 실험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여태까지 그냥 단순히 우리는 떡더비의 경쟁단체요라는 식으로 딱딱 해왔었던 지난 시즌 요약했을 때는 별로 안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폭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초기 AW가 그래도 떡더비의 빈스 시절 떡더비 상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는 빈스와 다르다도 맞지만 팬들한테 새로운 맛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새로운 선수, 뭐 인디씬에서 올라온 새로운 그 인재들, 그리고 또한 떡더비에서는 제한 때문에 못했던 각종 봉인기의 해제, 정말 미친 듯이 보여주는 하드코어, 목소리들 캐니 마냥 그런 말 그대로 미국 레슬링 팬들이 가려웠던 부분을 계속 긁어줬기 때문에 AW가 지금 이렇게 세 시즌, 네 시즌 버텨왔던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도저도 아닌 맛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새로운 맛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 과제를 일단은 어떻게든 첫 번째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토니칸과 사이드칸마저도 본쇼에 넣음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애티튜드의 그런 맛은 보여주는 듯 하지만 그걸 또 그 뒤에 실제 상황까지 이끌어내면서 토니칸이 그 목 보고 내하고 나온 모습 실제 그냥 걸어나갔어요. 이게 목이 다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놓고 목보호대를 하고 나온 토니카의 모습 보여주면서 진짜 이거를 리얼리티랑 섞어서 새로운 맛을 보여주려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조금 빨리 했어야 된다고 봐요. AW가 할 거라면 그냥 연초부터 했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실험이 지금 필요한 때가 맞고 또 그런 입장에서 케니가 지금 몸이 안 좋은 게 맞는데 다시 쇼에 나오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불을 꺼야 된다. 지금은. 자, 디엘리트와 디어클레임드 그리고 타나시 히로시의 대결. 이것도 비슷한 뭔 얘기를 했던데, 그쵸? 이게 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납니다. 네, 무슨 정확하게는 무슨 신일분들 간의 대결에 뭐 개소리를 치렀던데 이번에도 네. 어클레임드 빼고 무슨 타구치 넣냐니 뭐 마카베 넣냐니 뭐 개소리. 맞아. 그 맞아요. 그거 있었어. 개소리니까. 그거는 아마 비스가 얘기했던 거 네, 같고 넘어가. 저는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오카다 대 타나하시는 영혼의 라이벌이었죠. 아니, 신일본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왜 굳이? 그치. 이미 넘어갔으니까 오카다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뭔가 신일본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도 할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AW를 약간 좀 라이트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는 그냥 네가 신일본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어도 신일본 대 AW 해가지고 볼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내 말이. 그러기 힘든 게 네. 오카다는 이미 신일본에서 다 잃었기 때문에. 다 잃었기 때문에 이제 과르디올라 할 게 없으니까. 거의 진짜 펩이야 펩. 과르디올라가 펩이나 안첼로티야.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밖에 없죠. 리그 우승하고 다 있는데. 리그컵하고 근데 거의 뭐 FA컵하고. 트랩을 다 한 놈인데. 자, 근데 그래놓고 AW 가서 하는 게 DJ 짓이었어. 진짜 개그해야 됐어요 진짜. 우리 경기 도중에 어클레임드 그 헤드셋은 뭐 니콜라스가 뺏어 썼고 예. 도중에 도발한 짓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놓고 막 우하니까 I can't hear you 하면서 막 니콜라스가 그거는 하기는 하던데 아니 이래놓고 토니칸 빼고 그 밑에 제작진들이 각성에 5.69 나왔다. 5.69. 아우 진짜. 어떻게 보세요? 각성한 거라고 보세요? 이건 각성이 아니라 다들 우스갯소리 얘기합니다. TNA 시절 OK2가 돌아왔다. 이게 뭐냐면 네. 오카다가 해외 수련 나갔을 때 네. TNA로 갔거든요. 그때부터 오카다가 제일 싫어했던 단체가 TNA예요. 왜냐하면 그린홀렛의 K2를 따라하는 캐릭터가 오카다가 그걸 했던 거예요. 살 빼고 레인메이커 하기 전에 네. TNA 에서. K2를 따라한 그 그냥 따라해서 OK2로 했던 거예요. 오. 그 시절이 진짜 흑역사였거든요. 오카다에게는 흑역사였군요. 엄청난 흑역사라서 TNA를 계속 싫어했었는데 네. 올해 풀렸어요. 이 나가고 나서. 그랬는데 AW 오자마자 그 OK2 짓을 하고 있네. 아니 경기력은 괜찮은데 왜 애가 왜 그 멍청해진 거 같? 그러니까 엘리트 가서 이 삐치 무쇠가 됐어요. 아니 오카다 카즈치카라며 일본 최고의 프로레슬러 중 하나라며. 진짜 멍청해졌다라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 이번 주 다이너마이트 때도 관중석 도망가다니 뭐 했는지 아시죠? 벨트에다가 이거 했어요. DJ지 또 어클랜드 향해서 또 진짜 개그해야 됐다니까. 이걸 본 안에 미모리는 뭐라고 생각할까? 자, AW 괜히 왔다? 야 모르지. 이거 내가 지난주에 그 승탈스가 준 썸네일로 해가지고 이미지로 해가지고 썸네일 만든 거 알죠? 예. 불구덩이에 손 넣고도 뜨거운 줄 모르는 AW라고. 예. 손에 어때요? 장지진 거요? 지금 어때? 지금 그 뽀미눈도 네가 기어이 4시간을 다 봤잖아. 아마 성진님은 어떻게 얘네들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스펀지송과 별가가 그냥 불에다가 계속 손 넣고 있는 거예요. 스펀지 송. 웃기네. 아니 이러고 그 장면이 사실은 좀 길잖아요. 맞아요. 엄청 길죠. 그 깐깐징어는 불에 손 넣자마자 아 뜨거 이러면서 손을 바로 빼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멍청해가지고 이러고 손 집어넣고서 따뜻한데. 최근 거 생각해보면 무빙 뭔지 아죠? 왜 무빙 디즈니 플러스 류승용 씨와 예. 그 같이 치킨집이라는 그 거의 닭강정이요?
아 넷플릭스의 닭강정? 닭강정 말고 무빙. 네, 무빙. 무빙에서 류승룡 씨와 같이 치킨집을 하는 그 남자 거인이 있어요. 네. 박광재 배우. 어. 거기서 이 기름에 손을 넣어요. 네. 아무 감각이 없냐. 야 류승룡, 야 그거 손 빼야지. 하는데 나 몰랐네. 이런 장면이 있어. 진짜로. 아, 거의 진짜 그 급이야. 돌겠네. 네. 야 임마 기름 온도가 180도인데 거기다 왜 손을 튀겨 손을 닭을 튀겨야지. 근데도 이러는데도 신을 보니 제휴를 한다고요? 네. 기댈 것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WWE예요? 지금 WWE는 프로레슬링 노아나 지금 TNA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그건 그렇죠. 지금도 이제 문을 열었기 때문에 WWE가 본격적으로 AW는 잣된 거예요. 또 스타덤하고도 손 안 잡고 마리골드하고 손을. 그건 WWE. 네. 이제 다음 주에 이오스카이 가죠? 예. 아. 그리고 노아 다음 네, 주 다음 주에요. 예. 같은 날. AJ 스타일스. 예, 마루미 나오지치. 마루지. 마루지 나오지치. 네. 아, 대단해요. 이게 포빈도어입니다. 네. AW가 이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충격이었어요. 제가 TNA랑 같이 하면서 예. 그랬는데 이제 WWE 가니까 더 큰 충격이 온 거죠. 자, 아니, 이게 진짜 3년 전만 해도 야 한쪽은 미국에 있고 한쪽은 일본에 있는데 이게 서로 교류전이 돼? 라는 그 충격으로 봤던 거라면 지금은 아니 교류를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약간 이건 이런 마치 느낌이야. 뭐냐면은 어. 올해 초에 삼성 라이온즈가 일본 가가지고 막 경기한다고 할 때 아. 계속 쳐발리던 거 있거든요. 예. 거의 그거 보는 느낌이야. 얘네 이거 왜 해? 야 그만두지 좀. 아니 그때 모든 팬들이 다 욕했어요. 다 욕했지. 야 너네 그렇게까지 질 거면서 이 경기 왜 하냐? 그러게. 자, 근데 비스트는 그런다고요. 뭐? 이 형 어떻게 말려야 돼? 왜 그래요? 토니카 빼고 제작진들은 멀쩡하다고. 냅둬요. 그럴 수 냅둬요? 있어요. 네. 데니얼슨 뭐 그런 쪽은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건 최종 결정자의 문제지. 밑에 사람들은 왠지 의견이 묵인될 수도 있어요. 비슷해처럼. 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쪽 상황은 누구도 몰라요. 그쪽 사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성진님의 의견은 데니얼슨 네. 그리고 뭐 영벅스 이런 영벅스. 사람들이 어쨌든 경기는 잘 짜고 진행을 했는데 최종 결정권자인 토니칸이 중구난방으로 막 쳤을 수도 있다. 네. 왠지. 와 그럼 이건 진짜 빈스잖아. 이건 진짜 빈스거든요. 근데 삼치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잘한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 그렇죠. 오늘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네. 아 얘도 슬슬 빈스화 되거나 아니면 빈스 자리 이게 뉴스로 나온 건데 네. 지금 떡더비 본사의 헤드쿼터 자리가 아직도 비어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씨, 네. 아 빈스. 야. 아 얘 돌아오나 진짜? 안 된다. 힘든데. 나도 싫은데. 아무튼 아니 어. 이 빈스한테 성추행 당했다는 피해자가 은근슬쩍 고소를 취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압박당했나?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 씨발. 자, 손을 쓸 수도 있다. 오케이. 일단 뽑이는 난 그럼 F1만 동안은 본다. 난 그럼 F1만 본다. 오케이. 난 러블리즈만 본다. 넌 그러면 이영은 아나운서만 봐라. 그럼 된다. 오카다가 기믹 바보 기믹 쓴다라는 거에서는 글쎄 나는 모르겠다. 이게 오카다가 초기의 악역 시절에는 좀 개도자도한테 묻어가는 감이 있었고, 그러니까 묻어가는 기믹이었고 기믹 자체가 선역일 때도 그렇게, 근데 선역일 때는 좀 진중한 모습이긴 했지. 근데 그렇게 망가지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어. 우리가 보기엔 좀 거부감이 있을 정도 망가지면은 혹시 몰라 갑자기 배신하고 될 수도 있겠지. 잠깐만. 그래. 우리 그럼 그 그- 얘기부터 살짝 합시다. 어. 내가 그거를 봤어. 그 성진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다이너마이트 영상이 있더라고. 있죠. 나 찾아와가지고 봤어. 와, 나 근데 그 멀리서 카메라를 잡고 있는데도 벨트 스크래칭을 하고 있잖아. 저 새끼가? 라는 말이 바로 나오더라니까.
나 그리고 썸네일에 박제를 시켰잖아요. 봤죠 유튜브에. 아 그러긴 한데. 그리고 둘 다 같은 사람 맞냐고요. 맞대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행님이 얘기했던 그 오카다 카즈치카라며. 일본 최고의 프로레슬러 오카다 카즈치카가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행님? 글쎄? 근데 나는 그냥 글쎄라고 하면 아니 왜냐면은 아니 오카다가 은근히 그 프로레슬링 기믹, 그러니까 선역 기믹일 땐 되게 카리스마 있는 거긴 했는데 악역할 때는 뭐 카오스 악역 시절도 그렇고 조금 똘끼 있는 모습 보여주긴 했어요. 아니 저거는 똘끼가 아니라 그냥 마보짓 같긴 한데. 아니, 등신! 등신 같은 느낌? 아니 바보짓과 등신을 넘어서서 진짜 찐따라니까 저는. 근데 뭐 엘리트 초기 때도 뭐 악역기 때 케니도 약간 찐따 같은 모습 보여준 적 있었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잠깐만 그러면은 그러니까 초기 AW까지 보았던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케니가 했던지 오카다가 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이렇게 빌드업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인 거예요? 그러긴 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번 주 다이너마이트 영상에서 행맨이 일단 복귀를 했잖아요. 간단하게 복귀를 행맨 페이지가 했는데 복귀를 했고요. 행맨하고 오카다가 했을 때 오카다가 갑자기 약간 행맨을 약간 무시하는 듯이 그냥 메이아의 블록만 하고 그냥 따고 많은 데서 이거 뒤에 영벅스가 와가지고 행맨 왔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나왔거든요. 천천히. 근데 그부의 장면이 나왔을 때 오카다가 약간 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맞는데 아 이거 행맨 대 오카다 빌드업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약간? 이게? 그러니까 행맨이 이제 엘리트로 돌아오지 않고 제프 제럿 옆에 끼고 돌아왔거든. 일단은 제프 제럿을 옆에 끼고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걸 봤을 때는 행맨이 만약에 엘리트로 돌아온다고 해도 바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 크고 올인해서 뭔가 한번 경기를 할 거가 같긴 한데 그 상대가 오카다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스워브가 그 뒤에 또 마이크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오에나트컵 우승자는 데니얼 브라이언스였기 때문에 데니얼 브라이언스는 하겠지만 브라이언 다니엘슨. 브라이언 다이언스는 하겠지만 이기면 오카다의 그 컨티넨탈 챔피언하고 해서 네 벨트랑 투벨트를 붙일지 아니면 네 벨트만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카다랑 붙고는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스워브가 그러니까 스워브 스트링핸드가 오카다랑 붙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근데 근데라고 했습니다. 승타이스. 유튜브 썸네일에도 봤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오카다의 이미지도 있고 근데 지금 저 상황은 진짜 누가 봐도 뭐 오카다를 망치는 것 같다. 아 진짜 누가 봐도 찐따 같은 이미지고 이게 그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가 예. 모델 도전 다 실패하니까 막 대문자로 막 대문자 알파벳으로 글 써보내가지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 그분이 얘기한 거에 결론은 하나로 귀결이 되잖아요. 제 인종차별하는 거다. 이게 뭐야 이게. 얘는 또 대문제로 썼어. 무슨 동양을 무시하는 거지 이게 대문제가. 아니 무슨 동양을 무시해? 거의 그 비슷한 거지. 근데 왠지 조금 저는 그러면서도 약간 그러니까 빌드업 냄새가 느껴지는 부분이 이번 주 다이너마이트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뭔가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정말 그렇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면은 지금 상황에서의 오카다는 진짜 말 그대로 방구석 찐따로밖에 안 보여. 자 이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종차별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그거는 아니고.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타키시타 코노스케. 아니, 그러니까- 코노스케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승타이스의 얘기는 저 상황은 정말 그렇게 보일 정도까지라는 거지. 진짜 인종차별을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오카다 카즈치카의 지금 저런 행동을 봤을 때는 진짜 누가 봐도 방구석 찐따로밖에 안 보인다. 이래놓고 오카다가 그러면 이건 또 결국에는 2%로밖에 갈 수는 없는데 마냥론인데 오카다가 NXT에서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WWE에 데뷔했으면은 난 저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 글쎄요. 그 오히려 나는 요즘 NXT 상황 보면 오카다는 들어와서 우선순위가 너무 많이 밀렸을 것 같은데. 트리 왜? 윌리엄스라든가 촌 스피어스라든가 지금 이던 페이지라든가 너무 앞에 들어온 애들이 많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왔던 뒤에 들어왔던 오카다가 약간 그래서 밀렸을 가능성은 지금 그러니까 애매하게 밀렸을 가능성 보고 있거든요. 아니야 난 좋아 나 이거는 잠시 후에 그분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저기 승타이스 의견에 조금 동의. 그래? 근데 오카다 정도면은 아니야 이거는 NXT로 갔으면 오히려 나왔을 거라고요. 바로 예. 트리 윌리엄스랑 도전장 나왔을 거야. 아니, 이던 페이지 봐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일단은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십은 아마 먹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글쎄, 나는 좀 그러기에는 NXT가 이상하게 우선순위가 조금 우선순위가 아시안 선수들이 들어가기엔 좀 두꺼워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지금 상황에 지금의 NXT를 봤을 때. 그러면 좀 이따가 한번 물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옛날에 나카마 신스케 같은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엔 좀 너무 뎁스가 너무 특이하게 두꺼워져서 나는 역시. 그러니까 옛날 나카무라 때 그런 케빈 이런 생각을 하면은 오카다도 그렇게 나카무라처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때 NXT랑 지금 NXT 환경이 좀 다르잖아. 일단. 잠깐만, 오케이. 자, 하여튼 이 오카다 관련해가지고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첫 번째, 미나성님. AEW는 제발 선수들의 능력과 컨셉을 확실히 띄워줄 작가진들 대거 영입해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됨. 그리고 매번 갑자기 난입하거나 혹은 끝나고 패투패하면서 뜬금없이 대립하는 그런 날린 각본 하지 말고 확실히 서사를 만들어줄 각본진도 영입해야 되고 카메라 팀은 이게 댓글입니다. 미나성님 댓글. 근데 문제는 떡더비스럽기 모르겠다. AEW가 떡더비화되는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제작진이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닌데 제작진을 더 늘리고 카메라 그럼 거의 완전 떡더비화되라는 거잖아. 모르겠다 이거는. 확실히 AEW 팬들 미국 팬들 테이스트가 어떨지 나도 모르겠지만. 자, 오케이. 이건 미국 팬들 입장에서 생각해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이건.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떡더비처럼 되면 좋은 점이 있긴 있겠지. 근데 모르겠어. 미국 팬들이 우리는 인디 감성이 좋아. AEW는 그냥 약간 날것 감성이야. 거친 감성. 이러면 뭐라 할 말은 없어. 근데 다음. 내가 그 카메라 다른 건 모르겠고 카메라 스텝은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 네. 좀 자, 그리고 구독자 6,000명을 보유하고 계신 아메리칸 배드에스님께서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토니카는 ROH만 관리하는 게 그릇에 맞는 것 같다. 정답. ROH만 관리하는 게 맞을. 그냥 쩐주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진짜 그냥 돈만 지원해주고 끝내든가. 제발. 포빈도어 때 보고 느낀 건 돈만 지원했으면 좋겠다. 자, 그건 솔직히 말하면 각본진이 열이 난 거다. 토니카는 열이 나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자, 마지막. HTM님, 오카다 없는 이번 지원과 내년 레슬킹덤 낯설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근데 이제 신일본도 좀 새 물이 들어올 때는 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물갈이 하긴 해야 돼요. 불가피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들어오긴 합니까? 새물이? 일단은 예, 아니오로 말해주십시오.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예입니까 아니옵니까? 아니 오긴 해야 돼. 예입니까 아니옵니까? 예. 근데 들어올 가능성은? 누가 증인한테 그렇게 많은 질문을 요구합니까? 많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예요 아니에요. 이건 70%. 왜냐면은 지금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하지 마시고. 아니 영라이언 뽑아야죠. 영라이언 이제 늘려야 할걸? 증인은 지금 여기에 대답을 하러 나왔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주세요. 예입니까 아니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위원장님 마이크 내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고 어제 이제 중계를 보면서도 금단의 문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쵸.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저희가 저희 녹음하던 과정에서 오카다 카즈치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네. 그러면서 뭐 이건 어차피 만약이니까 이것도 뭐 그냥 뭐 이제 나츠님 생각을 그냥 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오카다 카즈치카가 NXT부터 들어왔었다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좀 많이 밀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비스트가 질문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밀리지 지금 너무 않다고요? 뎁스가 그러니까 지금의 NXT 뎁스를 봤을 땐 오카다 카즈치카가 챔피언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 것이다. 이거에 저는 대해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왜냐면 계약상에 어느 정도의 푸시가 보장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도 드루 맥킨타이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역할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역할을 당하는 와중에 재계약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의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거거든요. 네. 너 앞으로 계속 너무나도 황금 같은 기회를 손에 줄 건데 그때마다 타이틀을 손에 줄 일은 없을 거야. 이래서 계약할래? 했을 때 계약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카다 역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아마 NXT 챔피언 정도는 주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일본 선수들이 NXT를 거치는 이유는 미국 링에 적응하기 위한 거는 그냥 부수적인 역할일 뿐이고, 사실 그냥 미국에 적응하는 거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제 오카다가 온 거는 이제 NXT 벨트를 쥐어줘야 NXT 벨트의 포트폴리오도 좋아지는 거고, 오카다로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 적응하는 시간으로만 생각이 되고, 아마 밀리지는 않지 않았을까. 지금 오히려 저는 AW를 어쩔 수 없이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거기 있는 애들이 자꾸 오니까. 네. 근데 좀 거기서 활용이 오히려 더 잘못되지 않았을까. WWE에서는 훨씬 더 잘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민심이 좀 AW를 까는 분위기가 많이 있잖아요. 국내외로. 근데 저는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이너스티에서도 오스프레이하고 브라이언 경기가 진짜 역대급으로 나온 건 저도 인정하고, 저는 좋은 건 좋게 봐요. 근데 네네네. 오카다는 확실히 잘못 쓰고 있다. 아, 오카다를 잘못 쓰고 있다. 쓰고 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